ETF 수익률을 통해서 글로벌 시장의 동향을 알아보는 ETF 머니 무브 시간입니다. 이지스탁의 이지은 대표 나오셨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네. 자, 한 주간 미국 ETF 수익률 상위 종목을 통해서 시장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미국 시장 어땠는지 궁금하고요. ETF 주간 수익률 상위 종목들 좀 알아볼까요? 일단 미증시에 좀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힘든 주간을 걷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진 상황인데요. 결국 그 기저에는 관세라는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관세에 대해서 이번에 생각보다 굉장히 크게 각 나라별로의 관세를 발표를 하면서 일단 시장은 앞으로의 경기 침체 우려,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리고 특히 기술주들 중심의 하락폭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네. 오늘 아침에 마감한 미증시 같은 경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9%까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최대 낙폭으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빠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상당히 공포스러운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한 주가 아니었나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그 트럼프발 관세 폭풍이 글로벌 증시를 흔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 자체의 어떤 경기 침체도 지금 우려가 되고 있거든요. 자, 지금 순위 보니까 캐피탈 지역은행, 이 지역은행 상품 순위에 오른 게 좀 눈에 띕니다.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좀 상품들이 이제 수익권 상위에 링크가 되었었는데요. 예. 이번 주에는 뭐 인버스를 비롯한 상품들이 많았는데 우리가 공포의 매수를 해야 된다는 빅수 선물 지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항상 인기가 많았는데 이제 빠지는데 3배를 태우는 인버스 3배 상품이 수익률 상단에 자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좀 눈에 띄는 거 방금 말씀하신 캐피탈 지역은행 같은 경우에는 예. 더 눈에 띄었던 이유가 결국엔 트럼프라고 하면 은행주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전망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은행주들 최근에 굉장히 좀 부진했습니다. 그 이유는 결국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였는데요. 일단 경기 침체가 되면 소비가 위축이 될 것이고 사람들이 대출 또한 잘 안 받을 것이다라는 전망, 그리고 글로벌 IB 쪽에서는 M&A 그리고 IPO 이런 시장들 자체도 위축이 되면서 은행주들의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관세에 대해서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초점이 맞춰져 있긴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감세라든지 규제 완화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는 하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당장은 관세 시장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은행주들의 하락도 좀 불가피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어떻게 뭐 흘러갈지 앞으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시나 시장을 조금은 관망하면서 지켜보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국 ETF 주간 수익률 살펴봤고요. 국내 ETF 주간 수익률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 국내 ETF 순위 상품들도 별로 분위기가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인버스에 투자하는 상품,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워낙 일본 쪽은 미국에 잘 보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관세 부과가 되면서 상당히 충격에 빠졌고요. 네. 일본 증시 인버스에 투자하는 상품이 수익률 상단에 링크를 해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뭐 2차 전지도 그랬고요. 그리고 선물 지수, 그러니까 코스피 자체를 빠질 거라고 보는 상품도 일단 수익률 상단에 링크를 해 있었고 국채 선물 같은 경우에도 레버리지, 오히려 안전자산의 좀 선호 심리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수익률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되는 그런 한 주의 흐름이었습니다. 자, 반도체, 2차 전지 이렇게 인버스 상품의 어떤 수익률 상위를 좀 차지했다는 게 좀 씁쓸합니다. 그만큼 뭐 관세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어서 신흥국 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일단 신흥국도 역시나 관세 관련돼서 상당히 좀 위축된 흐름들을 보여줬는데요. 네. 중국은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저기 보시면 뭐 바이오테크라든지 이런 쪽 이제 의약품이 이번에 관세에서는 좀 벗어났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인식이 있는데 네. 여전히 뭐 완전히 벗어났다라고는 하긴 어렵기는 하지만 한시름 좀 덜어놨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어서인지 일단 ETF 상품 상위권에 좀 링크를 해줬고요. 네. 그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그 전부터 내수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을 강력하게 해왔고 관세 관련돼서 좀 차근차근 대응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랬지만 뭐 인도는 사실 분위기가 네. 좋지는 않았는데요. 일단 인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생산시설을 트럼프 1기 때 워낙 중국에 대한 압박이 심하다 보니까 인도 쪽으로 생산시설을 옮긴 기업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인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6%의
관세가 부과가 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뭐 기준금리 인하도 했고 앞으로 관세 관련돼서 좀 협상을 이어갈 여지들은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뭐 관세 이슈에서는 좀 벗어날 수는 없었고요. 그래도 1% 수익을 내는 쪽이 있었다라는 거, 그나마 선방을 좀 했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대미 수출 비중이 엄청 크지는 않기 때문에 뭐 직접적인 영향에는 살짝 벗어날 수도 있다라는 전망 나오면서 요즘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도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은 좀 보유하신 분들 한해서는 참고하실 사항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으로는 우리 또 봐야 되는 쪽이 인도와 중국 봤으면 네. 이제 또 브라질 브라질 시장도 한번 한번 봐야 될 것 볼까요? 같습니다. 네.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10% 관세를 받은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미국 쪽에서 원래 흑자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피해갔던 부분들, 그래서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네요. 다만 브라질 쪽에서도 우리가 보복 관세라든지 이런 것들 좀 준비를 하겠다, 억울하다라는 입장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향후에 보복 관세 쪽으로 또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변동성이 촉발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베트남은 네, 상당히 베트남도 좀, 보겠습니다.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베트남 같은 경우 관세가 최대치가 좀 부과가 됐는데요. 46% 상호 관세율이 부과가 되었고요. 지금 정말 베트남 쪽은 황당하기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중국 예. 제외하고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 중에 가장 높은 관세율을 부과를 받았는데 향후 협상을 진행하긴 하겠지만 이 자체로만 해도 너무 좀 큰 충격이었고 지금 상품들의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좀 우려가 깊은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세가 좀 유입되는 흐름들도 나와줬는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관세 조정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저가 매수세가 얼만큼 강하게 들어오는지를 좀 체크를 하시고 지금 당장 급하게 베트남 시장을 바라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또 변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체크는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중국부터 이렇게 베트남 ETF까지 좀 살펴봤고요. 자, 이런 흐름이 좀 다음 주까지 이런 그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이어질지 다음 주 투자 전략 한번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시장의 관세에 대한 이 두려움과 그리고 협상에 대한 카드는 있기는 하지만 트럼프는 여전히 별로 그렇게 주식시장 하락하는 데 있어서 크게 개의치는 않는 모습입니다. 이것들이 결국엔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위축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증시는 결국 미국 시장의 흐름이 중요할 건데 주말에 파월 의장의 이제 발언이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 지난번 FOMC 때처럼 파월 풋이 나와줄지에 대한 여부 좀 중요할 것 같고 지금 시장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에 상당히 빠져 있는데 파월 의장 입에서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이다 또는 경기 침체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 좀 시장에 우호적인 훈풍을 불어올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는 좀 온화해질 수 있다라고는 보지만 여전히 관세를 협상하는 과정 속에서 노이즈는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보복관세 카드를 드는 나라도 있을 것이고요. 이러한 가운데 또 우리나라 오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가 일부 됐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헤드가 부재한 그런 상황이라서 관세에 대한 협상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이게 또 우리나라 증시에는 오늘 원달러 환율이 많이 빠졌다가 다시 또 반등하는 모습이 또 이런 데서 또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음 주에는 투자 기회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여러 섹터별로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 쪽으로 수급이 좀 유입되는지, 그리고 오늘 외국인의 매도세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깊었는데요.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고 매수세로 전환되는 부분들이 확인될 때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인 투자에 임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수급을 좀 유의해서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가 뭐 기회는 많지 않겠지만 수급을 잘 살펴보면서 대처하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ETF 머니무브 오늘도 이지스탁 이지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